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하수바둑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네, 오랜만에 좀 이발을 좀 했어요. 그리고 면도도 좀 하고, 그러니까 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뭐 모자는 오늘 안 쓰고, 예, 제 동네 앞에 그 삥삥삥 돌아가는 그 이발관 있잖아요. 뭐 옛날에는 이제 그게 조금 뭐 태페다 해가지고 막, 왜냐하면 뭐 안마를 받는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,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우리 동네 그 삥삥삥 돌아가는 이발관에 부부가 하세요. 뭐 사장님한테 내가 한번 이발사시죠? 여쭤봤지. 아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시네요 했더니, 뭐 정말 한뭐 3, 40년 됐겠죠. 굉장히 좀 나이도 좀 되셨어요, 그분이. 저보다는 좀 더 어린데 뭐 그런 미용 업계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또 사랑이 싹 트서 이렇게 부부가 돼서 또 같이 이런 또 그 일을 하시나 봐요. 그래갖고 이제 이발은 우리 그 남자 사장님이 이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면도는 그 이제 그 사장님의 부인이 해주세요.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이 그 면도여가지고 딱 어떻게 그 따뜻한 수건을 덮고, 또 면도도 그냥 굉장히 찰지게 해주세요. 기분이 참 좋아요. 집에서 혼자 면도하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막 얼굴에 막 뭔가 발라갖고 막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. 제 얼굴이 조금 더 환해지지 않았습니까? 에,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이발비는 10,000원 받고요. 그 면도비를 5,000원 받아요. 15,000원입니다. 참 그 흔히 그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만져주면 기분이 참 좋다고 하는 그 뭐가 있더라고요. 음, 음, 사람이 이제 뭐 기분 뿅 가는 게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면은 기분이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고. 그 다음에 스르르르 하고 잠도 오고, 예, 잠도 싹 옵니다. 그래서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조금 막 이발하다 보면 막 꾸벅꾸벅 졸립니다. 예, 그렇게 이 머리를 만져주면 기분이 좀 사람이 좋아지나 봐요. 예. 하여튼 제가 요즘 이제 원래 바둑 뭐 공부를 안 했고요. 요즘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와 진짜 가면 갈수록 어렵네요. 어렵고, 어 그다음에 저는 유튜브에서 그 바쁘고 채널이라고 있어요. 거기하고 요즘 들어와서 30대의 취미생활이라는 유튜브 닉네임입니다. 검색하시려면 바쁘고 채널 검색하시고, 그다음에 30대의 취미생활, 그다음에 독학구단이라는 분이 있어요. 이 세 채널이 저한테는 좀 제일 와닿더라고요. 물론 그 프로 구단 김성용 구단 바둑은 말도 굉장히 빠르고 막 난해한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뭐 우리 같은 하급자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어, 유찬혁 바둑교실인가에서 하는 그 김만수
김만수 분이 있고요. 또 쉬운 바둑이라는 또 바둑 채널이 있어요. 하여튼 김성룡 구단 거기는 바둑 랩입니다.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둑 랩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 김성룡 구단의 그 참 이것저것 그걸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쉬운 바둑이라고 또 있어요. 그 다음에 육창역 바둑교실의 뭐 김만수 그분도 이제 조목조목 참 잘 해줘요. 그런데 뭐 어찌됐건 그러니까 딱 그런 채널들. 그 다음에 또 그 문원장이라는 채널이 있어요. 네, 거기도 참 참 침착하게 잘 또 해설을 해주십니다. 제가 이제 요즘 30대 취미생활 이분을 제가 이제 저번에 프로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프로입니다. 데뷔만 못했지.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기원의 그 뭡니까 그 연구생이라고 있어요. 연구생 중에서도 1조부터 10조 해가지고 거의 상위조, 뭐 1조가 제일 이제 연구생 중에 성적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1조에 배치되나 보더라고요. 그래갖고 1조에 뭐 12명, 각 조에 12명씩. 그래갖고 뭐 10조까지 하면은 이제 120명의 연구생이 있는 거죠. 요즘은 또 모르겠지만 그분이 연구생 생활할 때는 그랬나 봐요. 10조인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제 연구생에서 탈락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5조까지를 1군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. 연구생 1군. 우리 프로야구 보면 1군, 2군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거기에서 뭐 그냥 바둑 공부만 하는 거죠. 그 연구생으로 들어가려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. 전국에 뭐 바둑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연구생을 지망하지만은 거기서 정말 매우 뭐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하고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쪽 그 체계도. 갖고 이제 그 1조 이런 데서 이제 12명 안에 오면은 우리가 약전 아니면은 공부 잘하는 우수반이죠. 연구생이면 다 우수반 사람들이에요.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로 갈 분들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입단대를 하나 보더라고요. 근데 뭐 어떤 걸로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두세 명 정도 프로 데뷔를 하나 보더라고요. 그만큼 바둑의 프로와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바둑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뭐 정말 그 운동선수가 뭐 금메달 딴 기분일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이제 금메달은 아니고 이제 그 국가대표가 된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데뷔했다 그러면 거의 금메달 딴 기분일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체계인 모양이에요. 그래서 30대 취미생활님은 이제 연구생 1군에서 한 3조까지는 얘기하시는데 2조까지는 얘기하셨던 것 같아. 근데 1조까지 가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그가 프로로 바둑을 두다 보면은 뭐 이제 지면은 뭐 거의 뭐 진짜 한강 가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. 그 정도로 그 바둑 세계에도 뭐 승부가 아주 처절한 것 같습니다. 그분은 이제 프로로 뭐 정말 프로 사범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기도 막 자기 문화생들이 있나 봐요. 이창호가 조훈현의 그 문화생 아닙니까? 뭐 스님들도 그 밑에 막
그 자기 뭐 수반하는 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세계가 있나 보더라고. 예. 그래서 뭐 프로 뭐 한때 이제 둘 때는 이제 프로하고 내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. 그, 그 프로하고 두시면 혹시 그 정선 그러니까 한 점 깔고 두십니까? 했더니 아닙니다. 프로하고도 그냥 같이 호선으로 맞서 둡니다. 그런데 그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실력이 그 그러잖아요. 뭐 사법고시도 뭐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막 사법고시 수석했다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. 아니 공부는 잘했죠. 근데 그 세계에서 계속 1등을 했던 건 아니에요. 뭐 시험을 봤는데 마침 내가 평소에 달달달달 외웠던 부분에서 시험이 나와버리면은 수석할 수도 있죠.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했을 때 종로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. 종로학원 서울대만. 한 번 1등을 했어. 어떻게 1등을 했냐? 아니 나한테 딱 맞는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만 나온 거야. 에? 그게 운이라는 거지. 예, 운이 따라야 됩니다. 그리고 아무리 또 실력이 좋아도 어, 평소에는 뭐 오히려 그 친구한테 가갖고 야 이게 뭐냐 하고 막 물어보고 하는데 거기는 또 안 되는 거야 또 시험이. 시험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분도 이제 프로급하고는 거의 뭐 맞수를 둡니다 호성으로. 근데 승률이 뭐 11승 3패 이러면은 이제 막 일치월장 하는 건데 막 3승 11패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 정말 그 세계에서 떠나고 싶죠. 하다못해 승률이 한 50% 정도만 돼도 한번 해보면 또 내가 승률이 70%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그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? 야구 선수가 2할 때를 치면은 나 이거 야구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. 그 은퇴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. 3할 때가 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한 끗 차이라는 거지. 3할 때가 넘으면 야 연봉 내가 이제 앞으로 100억 벌 거야. 뭐 추신수처럼 뭐 4할 때 가까이 접근해 버리면 뭐 연봉 1000억 이렇게. 예. 같은 그 모든 세계가 그런 치열한 그런 경쟁이 있는데 또 그 경쟁에서 탈락됐다고 또 인간으로서 실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음, 30대 취미생활님이 이제 30대 아마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근데 바둑 해설을 좀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정말 못난 바둑을 한번 복귀를 신청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조목조목 뭐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 총평이 제가 이제 유튜브 방랑 허사갓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귀 신청을 했더니 허사갓님은 조금 진중하라. 그러니까 진중하라는 게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라 이 뜻이에요. 막 쉽게 흥분하고 다혈질들이 있잖아요. 이게 감히 막 이렇게 아니면은 또 침착해라. 흥분하지 말고 진중하고 침착하게 두시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. 이런 또 막 감격적인 또 답글을 해주셨어요. 예, 아무튼 바둑을 좀 배워보시려면 제가 아까 유튜버들 이분들 다 그 실제 이제 프로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 이무기들 프로까지
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했던 그 이무기님들의 바둑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. 유튜브. 저 같은 하수 바둑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보세요.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 채널을 보면은 제가 이런 바둑을 감히 소개해갖고 바둑을 또 배워보시는 분이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두려움까지 있더라고요. 저는 이게 정수고 좋은 수다고 뒀는데 프로급의 기사님한테 복귀를 받아보니까 이런 황망한 수를 뒀냐 하고 그냥 거기는 굉장히 나무라더라고요. 나이가 아무리 내 아들뻘 되시는 분이지만은 그 직업의 세계에서는 막 말도 안 되는 수를 두면은 화를 엄청 냅니다. 이런 수를 들려면은 바둑 돌 잡지 마세요. 바둑 그만두세요. 막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합니다. 하여튼 그분들의 어떤 직업 의식이죠. 저야 뭐 취미로 두는 바둑인데 야 뭐 취미로 한번 돌라겠더니 뭐 좀 잘못 두는 수 같고 이렇게까지 나무라시냐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렇게 딱 얘기를 들으니까 바둑 두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좀 더 경건해집니다. 그리고 바둑을 두면서 뭐 승패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. 야, 우리가 이제 취미 바둑 두면 동네 기원에서 내기 바둑 두잖아요. 뭐 큰 돈 냅니까? 야, 3판 2승으로 해서 밥 한 끼 사는 걸로 술 한 잔 사는 걸로 뭐 이렇게 내기죠. 그러니까는 내기 바둑에서 이기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. 공짜로 밥 먹고 술 먹으니까. 그러니까 막 이기는데 너무 이제 집착을 하죠.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은 직업 의식적으로 하는 얘기죠. 너무 승부에 연연하지 말라. 내가 아무리 이겼어도 나쁜 바둑이 있고 아무리 졌어도 좋은 바둑이 있다. 뭐 이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. 아무튼 이 하수 바둑은 제가 소개하는 건 대부분의 근데 우리 하수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둡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뭐 올리는 거고요. 제 바둑에서는 뭐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아니 물론 저보다 조금 기력이 약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저보다 기력이 세신 분이 이런 방송을 볼 리도 없고 그래도 조금 약하신 분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봅니다. 오늘 너무 뭐 말이 많았네요. 뭐 제가 바둑 자체가 별로 소개할 게 없어서 그냥 썰이나 풀고 있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스바 이거 아니고 하수바둑이라는 거 진짜 참고하십시오. 제가 뭐 고수라서 이렇게 바둑을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저 같은 하수 바둑 둔 걸 갖다가 야 고수는 이렇게 두더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. 큰일 나요. 하수 바둑입니다. 제가 100을 잡았어요. 그리고 이제 하수는 하수끼리 붙어야겠죠. 상대도 뭐 저랑 같은 급수입니다. 제가 100입니다. 뭐 빨리 갈게요. 이분이 중국 분이세요. 근데 중국 분들은 막 중국식 보석은 막 세력 작전 해가지고 굉장히 막 크게 성큼성큼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응수를 잘 하는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비참하게 깨지죠. 사실은 넓게 가더라고요.
이럴 때는 하수와 하수끼리 붙었을 때는 상대가 넓게 넓게 치면 같이 넓게 넓게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주말이라 뭐 이렇게 한잔 하고 있습니다. 뭐 저 보고 아유 저 알코올 중독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코올 중독 맞아요. 아무튼 넓게 넓게 같이 가줘야 돼. 나는 그러더라고. 상대가 이렇게 막 넓게 넓게 치는데 나는 뭐 이거 완전하게 즐긴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뭐 확정된 지분을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 세력으로 뭐 다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더라고요. 그래서 상대가 넓게 넓게 두면 같이 넓게 넓게 네. 또 넓게 또 있죠. 넓게 넓게 딱 해보니까 이제 상변과 하변의 진영 싸움이 돼버렸잖아요. 이때도 먼저 조급해하는 사람이 꼭 안 좋더라고. 먼저 침투한 쪽이 더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. 여음의 상변 백집 너무 커지네 하고 막 너무 막 침투를 처음부터 하잖아요. 그 사람들 꼭 결과가 안 좋더라고. 같은 기력대에서. 그래서 저도 이제 하변을 뭐 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삭감수로 뭐 내 집 모양 쪽으로 있는 데서 뭐 이렇게 간달지 뭐 흙이 이렇게 지키면 뭐 이렇게 간달지 또 뭐 이런데 뭐 지킬 수가 있겠죠. 또 뭐 이렇게 간달지. 네. 뭐 흙이 계속 지킨다 합시다. 그럼 또 이렇게 가요. 그러면 이제 하변은 이렇게 두면 흙이 엄청 유리로 그러니까 상변에 지금 백은 전혀 집이 지금 메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형세는 흙이 좋은 거로 나옵니다. 그렇지만은 하변의 흙은 어느 정도 확정가로 갑니다만은 자하에 여기 삼삼도 지금 있고요. 뭐 하변에서도 얼마든지 침투 가능합니다. 그리고 침투를 해야죠. 이제 상대가 너무 커지면 가만히 앉아서 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자하의 삼삼을 먼저 잡았습니다. 삼삼이야 뭐 정석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건 뭐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.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제가 선수를 또 잡았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변 이쪽을 깨려고 해야 됩니까? 상변 저를 지키려고 해야 됩니까? 뭐 물론 그게 기풍에 따라서 뭐 아이고 남의 집 짓는 꼴은 내가 못 봐 하고 그냥 그 막 뭐 이렇게 뭐 침투를 할 수는 있겠죠. 침투를 해서 이제 침투보다는 이것은 삭감이라고 그 고수님들 표현은 그러니까 바둑 용어로는 이걸 삭감이라고 그러고요. 침투는 막 어떻게 막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보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상대의 집을 이제 깨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살기만 하면은 천만다행이죠. 이렇게 침투를 했을 때는 살기만 하면은 뭐 그렇지만은 고수님들 얘기로는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살아봤자 외곽에 흙이 탁 이렇게 싸발려지면 여기서 이건 살아봐야 겨우 한두 집 아니 두 집이야 사니까 두 집 세 집 갖고 사는데 흙이 이런 데가 단단해지면은
백 이런 데도 굉장히 약해진다. 뭐 그 흔히 바둑계에서는 엷어진다, 두텁다, 엷다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이제 뭐 일장일단이 당연히 있겠죠. 예. 저는 상변의 제 모양을 지키는 걸 선택했습니다. 저걸 굳히기라고 하더라고요. 상대 진영에 가서 저렇게 딱 하면은 걸치기. 요것은 굳힘. 굳힌다 이거죠. 내 진보 모양을. 뭐썰그 정도고요. 뭐 여기서부터는 뭐 각자 이제 행마하는 건 각자 이제 해야 돼요. 자기 감각으로.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나머지 초반 포석 다음에 행마는요. 뭐 정답이 없어요. 그러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어요. 저건 둬서는 안 된다. 우상에 흙이 저걸 지킨 건 물론 이제 혹시 사활에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한 수를 지켰지만 이렇게 또 풀어져 있으면 제 생각에는 사활에 큰 뭐가 있을까요? 아 여기 단수 맞고 이러면은 그러네. 충분한 이유가 있네요. 그 우상에 흙에 사활이 걸려 있었네요. 네. 저도 뭐 악수가 굉장히 많죠. 고수님들이 봤을 때는. 그래서 자기 바둑을 두고 정말 그 프로 사범님들한테 복귀를 받는다는 것은 뭐 영광입니다. 사실은 큰 영광이죠. 네, 대부분 모르겠어요. 뭐 우리가 뭐 법률적 사건이 있어갖고 뭐 어디 뭐 변호사 사무실 가갖고 법률 상담 받으면 1시간당 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. 물론 뭐 조금 평소에 어떤 그 관계를 가진 사람 만나면 뭐 그런 돈을 안 받고 상담 좀 하고 술 한잔 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나한테 그럼 수임을 시킬래 안 시킬래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. 근데 바둑도 이런 프로사범들한테 한번 복귀를 받으려면요. 제가 알기로는 뭐 모르겠어요. 뭐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 세계를. 빨리 가겠습니다. 이거. 왜냐하면 제가 이건 더 설명할 게 없어요. 하수 바둑이니까. 그런데 중간중간에 나는 왜 저렇게 뒀나라는 거. 여기는 방금 둔 이 수는요. 여기 좌상의 이 집 뭐 한 집, 두 집, 세 집입니까? 이 집이 커서 여기를 내려선 건 아니고요. 내가 이걸 안 두고 뭐 예컨대 뭐 다른 데를 뒀다. 아이고 맞습니다. 다른 데를 뒀다. 그러면 흙이 이러면서 여기에 어떤 그 사활적으로 이거 뭐 여기를 하면은 흙이 살아보니까 이건 놀 수밖에 없고 예컨대 탁 백이 싸발려져 있을 때 놓고 뭐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만 둬도 흙이 살았지 않나요? 살았지 않나? 뭐 치중해봐 이거 뭐 빠지면 그만이고 그죠? 살았잖아요. 아니면은 뭐 공도 접힌다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살았잖아요.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버리면 살아 있잖아요. 흙이. 그래서
사상에 제가 저기 밀고 나간 건 흑기 사화를 추궁하려고 들어간 거지 절대 저 좌상에 그 이 한두 집이 지금 이 초반에 이 넓고 넓은데 저 집이 아까워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. 예컨대 좌상의 흑이 안녕히 살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큰 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? 응? 아직은 좌상의 흑이 미생이니까 그걸 추궁하려고 들어간 겁니다.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. 저 집이 아까워서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. 흑이 자상이 살아있는데 저렇게 들어가는 것은 진짜 저도 하수입니다만 하수 중에 하수들만 저러는 거예요. 지금 큰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렇게 들어간 건 아직 좀 사화를 추궁하려고 저렇게 들어갔다. 좀 괴롭히려고요. 근다기에서 뭐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이걸 쫓으면서 나는 좌변에 내 집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뭐 상대가 아직 미생이라고 막 무조건 죽이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그게 먹히기도 해요. 자기 실리는 안 돌보고 그냥 상대 막 무찌르자 오랑캐 막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진짜 미생마를 권마를 쫓을 때는 쫓으면서 나는 껍데기만 남아버리면 안 돼요. 자기 집을 알토란같이 구축하면서 상대를 추궁해라. 이게 고수님들의 말씀입니다. 예. 하여튼 빨리 가겠습니다. 이건 제가 조금 흔히 고수님들 말씀처럼 속수인가요? 아, 속수는 아니다. 네, 맞다. 속수가 뭔 뜻인가 했더니 그게 좀 느슨한 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뭐 완착이다 뭐 이런 뭐 지금 다른데 바쁜데 큰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그 몇 집, 두 집, 세 집 갖고 한가하게 놀고 있냐 이 뜻이에요. 심지어 뭐 고수님들은 10집, 20집도 그냥 쳐다도 안 봐요. 큰 자리만 가시더라고. 큰 자리를 항상 볼 줄 알아요. 이게 형세로 보면은 제가 그래도 116집 유리로 나옵니다. 왜냐하면은 제 집은 좌변에서 쭉 집을 만들었고 그 상변에서 우중앙에 이르는 여기에 이제 큰 모양을 만들었잖아요. 흙 여기 우상에 여기는 뭐 집이 만들어 봐야 한 5집이나 6집이나 나올까요? 그리고 이제 흙이 믿는 데는 이제 하변이잖아요.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흙 모양을 깨면서 내 이 백 모양을 키우는 그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건 한번 이제 가는 길에 한번 들여다봤고요. 아직 너 안 살아있다 하면서 여기 또 뭐 끊는 약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뭐 추궁하고, 그러니까 바둑이 그런 것 같아요. 상대가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데를 놓고 그 다음에 큰 자리 또 어떤 대세점이라고 그러면요. 거기가 한 수를 두는 순간 상대방 집도 엄청 커지고 아니면 내가 두면 내 집도 커지고 상대방 집은 좀 쭈그러들고 이걸 대세점이라고 하더만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좌변에서 그건 좀 했고요.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키워나왔어요.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
하변의 흙 모양도 이제 메이드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상변에서 우중항에 이르는 제 백 모양도 메이드가 되지 않습니까? 서로 상호.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상호 좀 불만은 없어요. 내가 형세가 불리할 때는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내가 아무리 봐도 형세가 자 유리해. 상변에서 우중항에 이르는 이 백하고 하변하고 아니 뭐 하변의 흙이 조금 더 크나요? 그렇지만 저는 좌변에 이르는 이 집이 예? 한 40집 정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제 모양이 이것보다 조금 적더라도 이 좌변에 제 100집으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 다 사실 하변 흙집 메이드 시켜줘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여기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. 느닷없이 찔러가지고 뭐 한 두세 집 손에 봤죠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건 이제 바둑이 끝났어요. 왜냐하면 상변에 제 백진영도 뭔가 흙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볼 공간이 없잖아요. 이건 막말로 프로가 와도 어떻게 물론 제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추궁하면서 이제 저를 괴롭힐 수는 뭐 집을 파괴할 수는 있겠죠. 하변도 제가 침투해봐야 예? 예, 뭐 거의 이제 여기서 바둑은 거의 끝났다고 저는 봐집니다. 와, 가만있어 봐.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되니까 흙이 반면으로 네 집 유리로 나와버리네. 이런다니까요. 그렇지만 네 집 유리해도 제가 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집 반은 이기고 있는 형세인데 저는 좀 꽤 이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. 그게 아니었어요. 우화는 제가 조금 어거지라기보다는 한번 해본 거예요. 어거지는 아닙니다. 이런 게. 왜냐? 내가 한 수 줬을 때 상대가 응수를 안 하면 내가 한 집 그 손해 본 거죠. 한 집을 남한테 던져준 꼴이잖아요. 근데 응수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어차피 흑진영이 들어가서 한 거니까 손해는 아니에요. 또 이러다 보면은 우리 하수들은 수가 또 생겨요. 갖고 우화에서 제가 여기서 살았어요. 아니 고수님들이 주면은 우화에 저걸 어떻게 주겠을 텐데 제가 우화에서 남의 진영에서 살아버리니까 이걸로 우화로다가 제가 아니 원래 이걸 우화를 안 살았어도 제가 뭐 공제를 하면은 두 집 반 이기고 있는 바둑인데 하수 바둑에서는 뭐 두 집 반, 10집도 얼마든지 역전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우화에서 제가 들어가서 살았어.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승리가 붙였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여기서 고수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? 이게 좀 흙이 이게 문제였나? 글쎄요. 저 한번 진짜 이런 경우는 흙이 우아해서 응수를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살려줘 버렸나?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. 정말 이런 것은
진짜 이것 때문에 사실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. 여기서 이제 게임 더 둘 데도 없고 100이 반면 15지 유리면은 제가 덤까지 하면 한 20몇 집 이긴 거지 않습니까? 여기서 끝났어요, 바둑은. 나머지는 뭐 흔히 얘기하는 의미 없는 수. 그냥 끝내기죠. 예. 승부는 이미 끝났다. 이런 거죠. 나머지는 그냥 뭐 서로 의미 없는 수입니다. 승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. 뭐 서로 한 집, 두 집 아주 정말 미세한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끝내기도 굉장히 중요하죠. 굉장히 중요하죠. 패 하나 저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흑이 여기서 돌을 던졌어요. 아마 이게 촘촘히 싸봐갖고 여기서 뭐 죽었나? 사실 죽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흑이 착각한 게 여기 한 수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. 그래도 왜 이제 막 두다가 여기서 돌을 던졌어요. 물론 흑이 착각해서 돌을 던졌는지는 몰라도 뭐 형세적으로 보면은 제가 반면으로 13집 율이 나옵니다. 덤까지 하면 20집 이긴 바둑입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바둑이고요. 뭐 바둑이 이제 좀 나이 먹어가지고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머리 회전도 안 되고 저같이 또 알코올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. 이제 바둑이 발전하려면 물론 초반에 포석이나 행마 뭐 이게 중요하지만 결국 사활 중야사냐에서 그 정말 그 수익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이 하수 바둑은 수익기가 그렇게 뭐 복잡한 국면이 없어요. 그런데 고수들 바둑을 보면은 머리 아파갖고 수익기를 막 열로 놓으면 열로 툭툭툭툭툭 해가면서 하는데 너무 그건 어렵네요. 어렵고 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에 30대 취미생활 이분 말씀은 그냥 평소에 자기가 익숙한 방법대로 두다 보면 그리고 두면서 자기의 잘못된 수, 왜 이게 잘못된 수인가 뭐 이런 것을 좀 깨우치면서 뭐 새로운 수를 두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익숙한 수를 두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수, 악수라고 그러잖아요. 그것을 보완해 나가라. 뭐 새로운 뭐 남이 뭐 이렇게 두니까 뭐 이렇게 둬보고 막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수를 뭐 고수들이 이렇게 둔다 해서 따라서 한번 둬보고 뭐 그렇게 두면은 바둑이 기력 향상이 안 된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바둑의 세계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스포츠 뭘 배우러 갔다 그러면 그 분야의 고수님들 말을 들어야죠. 내가 다른 일 할 때 그분은 그것만 오직 해오셨는데 내가 뭐 거기서 잘났다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들 거야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. 그 바닥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들어가겠습니다.